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튜플 자료형과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튜플 자료형인데, 이제 튜플 자료형은 리스트 자료형하고 비교를 하면서 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게 됐죠. 일단 튜플을 만드는 점은 리스트가 대괄호를 쓰는 거에 비해서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해서 튜플을 생성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 이렇게 리스트는 그 요소 값들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게 이제 가능한데 튜플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리스트는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이렇게 자료 값들을 실제로 그 리스트 안에서 새로 추가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쓰는 거지만 튜플은 이제 특정한 값을 고정시켜 놓고 그 값을 요소 값을 참조만 할 뿐이지 실제 그 데이터들의 변경을 못하도록 이제 제한해 놓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의도하지 않게 특정한 값을 변경함으로써 에러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할 때 이제 튜플을 쓰죠. 그래서 튜플은 이제 되게 보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값을 참조만 하지 실제 거기에 있는 값은 변경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이렇게 고쳐 저장됨으로써 값이 의도하지 않게 변경되는 그런 경우에는 튜플을 쓰면 그런 의도치 않은 데이터 변경들을 못하도록 할 수 있죠.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데이터를 그대로 고정시켜 놓는 경우에 이제 튜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뭐 empty로 이제 비어있는 튜플을 만드는데 되게 이제 튜플은 새로 요소 값을 추가하거나 뭐 생성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튜플을 empty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일은 아주 드물죠. 뭐 비교를 한다거나 empty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하지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가 하나일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컴마를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컴마를 하나 있을 때 좀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반드시 이렇게 요소가 하나일 때도 1하고 그냥 가로 닫으면 안 되고 컴마를 하나 넣어줘야 된다.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거죠. 리스트하고 다른 점은 대괄호인지 소괄호인지 그 차이점만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가로를 해주지 않아도 이제 컴마로만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리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튜플이 된다는 겁니다. 리스트처럼 이렇게 튜플 안에 뭐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들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튜플도 올 수는 있어요. 튜플도 올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값을 변경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죠.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이제 투표를 만들 때 요소가 하나다 그러면은 이렇게 컴마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A가 이제 튜플이 되는 거죠. 튜플이. 그런데 A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이걸 튜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A를 해보면 정수 1이 그냥 찍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타입 보면 이게 인티저 숫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숫자. 이거는 투표인데 반드시 컴마를 하나 해줘야 된다. 컴마를. 리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해주면 리스트인 거죠. 그냥 컴마를 해주지 않아도 컴마를 해줘도 이제 리스트는 똑같은데 이렇게 해줘도 뭐 똑같이
되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리스트는 반드시 괄말 해줘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A가 가로를 치우지 않아도 리스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이제 튜플의 요소값을 지우거나 변경이 될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덱싱을 할 때는 동일하게 이제 리스트나 동일하게 대괄호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가지고 인덱싱을 이용하긴 하는데, 이렇게 대를 쓰고서 0번째 있는 거, 즉 2를 지우려고 할 때 에러가 난다 하는 거고, 또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0, t1 0이니까 요 놈이죠. 요 놈을 지금 1 값을 문자 c로 바꾸려고 한다는 경우도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한번 해보면 t1 가지고 쓰기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쳐보죠.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사용한 그 값을 레퍼런스 하는 것은 좀 키울까요? 값을 얻어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리스트나 똑같은데 이놈을 이제 지우려고 할 때 지우려고 할 때 이렇게 에러가 난다. 그다음에 이렇게 값에다가 전용 동안 다른 값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도 에러가 난다. 이러니까 이제 원래 있는 투플에 있는 값을 변경하거나 또는 뭐 제거하거나 또 추가하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거죠. 추가하려고 할 때도 리스트는 그런 게 가능한데 튜플은 그게 불가능하다. 튜플 오브젝트는 아이템 딜리션, 즉 아이템을 지우거나 아이템 어사인먼트, 새로운 값을 할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에는 없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아까 해봤듯이 리스트를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튜플 하나의 요소값. 근데 리스트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튜플에 이 값은 변경 가능할까요? 즉 제가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T1에 0, 1, 2, 3, 4, 5번째잖아요. 5번째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끝에 있으니까 순서인데 요놈의 0번 값을 2로 바꾸겠다.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합니다. 이용이 약간 어렵게 만들어지는데 3이 2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요건 안됩니다.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요 리스트죠. 요 리스트의 첫 번째 1 값을 2로 바꾸겠다 그러면 나온 에러가 납니다. 이 부분의 차이를 이제 좀 설명하기가 약간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하게 되면 요 놈을 가리키죠. 놈을 가리키는데 그 대상이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여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값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요소값의 변경 가능한데 뭐 당연히 이건 튜플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요것은 또 이제 그러면 이건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2를 다른 걸로 대체, 예를 들면 뭐 리스트 값으로 아니면 뭐 5라고 하는 숫자로, 즉 요 놈을 대체하는 거죠. 값으로. 이런 거 할까요?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왜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최종적으로 인덱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접근하는
그 대상이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 치동적으로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한 연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요 자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안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 자체는 리스트의 요소로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의 요소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요렇게 되는 경우는 이 대상이 가리키는 것의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거.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 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능하고, 이것은 리스트의 요소를 바꾸는 거잖아요. 리스트의 요소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아니, 튜플의 요소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얘는 리스트의 요소를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 튜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건 변경 가능한데 대상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리스트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사라고 하는 리스트를 이런 걸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물론 이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이제 리스트이기 때문에 인서트 0번에다가 5를 추가해라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T1 하게 되면 이 리스트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추가로 0번에다가 5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런 게는 이제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나 해드리죠. 파이썬 튜터.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코딩 할 때 실제 변수하고 그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비주얼하게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첫 번째 사이트 같으면 여기 이제 파이썬 튜터인데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 파이썬 튜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중에 여기다 이제 코드를 집어넣는 건데 그걸 이제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주얼라이즈 익스큐션이 있고 라이브 프로그램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다 코드를 써놓고 이거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 라이브 프로그램 모드는 바로 코딩 하면서 오른쪽에 이제 바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한번 이걸 눌러보죠. 라이브 프로그램 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방금 했던 뭐 긁어주려나? 되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 메모리 공간에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T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걔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은 튜플이죠. 튜플 객체. 튜플 객체고 거기에 1, 2, A, B라고 하는 개별 요소 값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얘들은 그 값이 거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하나 요 앞에 있는 건 튜플이죠. 뒤에 있는 건 리스트죠.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가 이렇게 튜플과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고 이 요소의 실제로는 얘들은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얘들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그림으로 좀 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요걸 따라가서 인덱싱을 통해 가지고 따라가서 이 안을 튜플이면은 고칠 수 없고 이 부분을 따라가면 이 리스트이니까 리스트는 여기다 추가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이 되어 있어서
이 소개에는 파이썬 튜터라고 하는 이 툴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공간의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게 왜 그랬구나 랄지 이런 것들을 비주얼하게 시각화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를 공부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1에 5잖아요. 5든 또 마이너스 1은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내부에 있는 0값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요 3을 가리키잖아요. 그것을 8로 바꾸겠다 이러면 8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8로. 그렇지만 이거 리스트니까 그런 거고 튜플은 이제 여기 튜플은 변경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T1 4의 0 값을 4로 바꿔라 라고 하면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시각화해서 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 다음 인덱싱 하기는 리스트하고 똑같습니다. 0, 1, 앞에가 가장 0이고 1이고 2이고 3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슬라이싱도 마찬가지죠. 1부터 끝까지죠. 0, 1, 1부터 끝까지 리턴 값이 마찬가지로 튜플이다. 그건 아셔야 되고 이렇게 하나일 때는 그 값이 넘겨지는 거지만 슬라이싱 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요소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튜플을 리턴해 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튜플 더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스트에서도 더하기를 하셨는데 그 더하기 의미가 확장이었잖아요. 요거하고 더해서 이렇게 concatenate 하는 거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요소를 3배 연속해서 하나 둘 3개 해주는 거다 그랬잖아요. 똑같은데 다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더하기에 있어서 리스트에서는 익스텐드라고 튜플에서 이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아까 요소값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새로 생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요 T1의 4개에다가 2개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T1이 변경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하기의 의미는 실제로 새로운 튜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T1과 T2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예제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죠. 먼저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리스트를 있고 2가 3, 4가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더하기는 얘를 그 리스트도 튜플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는 익스텐드라고 하는 게 있죠. 보면 리스트는 익스텐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더하기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add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고 extend라고 하는 별도의 함수가 있는데 이 차이점을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id하고 L1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L1이라고 하는 지금
리스트의 id인데 L1. extend 하고 L2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L1이 1, 2, 3, 4 이제 합쳐진 거죠. 합쳐진 새로운 건데 실제로 id L1 하게 되면 이건 동일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일하다.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L1이라고 하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1, 2가 있었죠. L2다 그러면 3과 4가 있는데 L1.extend 해가지고 L2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L1이 그대로 있고 L1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 3과 4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L1이 변경이 있는 거죠. 원래 L1이 1, 2였는데 거기에 3, 4를 새로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L1이 이제 그러니까 id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 L1이 원래 가리키고 있는 그곳에다가 3, 4를 추가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L1이 이제 변경된 거죠. 그런데 이제 더하기는 어떻게 되냐? L1에다가 L1 더하기 L2 이렇게 되면 의미는 이제 L1을 바꿔야 되겠네. L1이 이미 이제 4개 되어버렸잖아요. 4개 돼 있으니까 L1을 새로 하나 만듭시다. L2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id L1 이렇게 해보죠. 물론 이러면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리키기 있으니까 이거 이제 다르죠. 다르다는 말씀이죠. 새로운 L1인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L1 앞에 거하고는 달리 했을 때 L1 플러스 L1이 L1 플러스 L2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요놈하고 아까 L2가 3, 4였으니까 더하게 되면 그래서 다시 L1이 가리키게 해놓잖아요. L1 하게 되면 이거 동일하게 1, 2, 3, 4가 돼요. 근데 이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id L1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다르죠. id 값이 이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1, 뭐 이렇게 다르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L1이 1, 2가 되고 L2가 아까 3, 4였는데 L1에다가 L2를 더해서 얘가 다시 그놈을 가리키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 과정에서 1, 2하고 3, 4를 새로운 카피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서 이 L1 요놈이죠. 요놈이 지금 요놈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요걸 끊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놈을 이렇게 가리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새로운 걸 가리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id가 바뀌는 거예요. 요놈을 가리키게. 요놈은 요놈인 거죠. 아까 요놈이었는데 L1이 새로 만든 놈을 이렇게 이퀄해서 가리키도록 바꾼 거잖아요. 아까 있었던 L1이 이놈을 가리키는 그래서 전혀 의미가 좀 다르다. 익스텐드하고 더하기는. 그러니까 튜플에서는 이런 익스텐드가 없어요. 튜플에는 익스텐드 함수가 없다. 왜냐면 익스텐드는 변경한다 그러잖아. 원래 것은. 이게 변경할 수 없다죠. 튜플은. 그래서 튜플에는 익스텐드가 없습니다. 더하기만 있어요. 더하기는 가능한 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튜플을 보면 익스텐드가 없죠.
더하기는 있어요. 얘들은 있는데 익스텐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플은 뭐 더하기가 이렇게 요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없는데 이런 어트리뷰트가 없다는 거죠. 이거 없잖아요. 없어. 카운트 인덱스밖에 없죠. 근데 이건 된다 이거죠. T1 플러스 T2는 된다. T1은 합쳐진 거죠. 이건 이제 이 더하기가 여기 있는 요 얘들이고, 이 얘들은 보면 요 두 개를 원재료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고 요 T1이 그놈을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T1을 확장한 게 아니에요. T1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하지만 익스텐드처럼 T1을 변경해가지고 뭔가 추가해서 만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같으니까 더하든 일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책이나 뭐 파이썬 강의에서 저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진 않죠. 선생님 이제 좀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일관되게 애우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좀 일관성 있게 이해를 해보시라고 해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가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서 요놈과 T1과 T2를 재료로 사용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T1이나 T2에 대해서 변경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익스텐드라고 하는 게 튜플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이 원칙의 튜플의 성격에 지금 부합하는 거잖아요. 튜플은 그 자체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경, 생성,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곱하기도 이제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길이 구하는 건 이제 뭐 렌이라고 하는 거 리스트에서 봤었죠. 요소의 개수를 이제 세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튜플입니다. 튜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만드는 방법도 약간 리스트와 약간 차이가 있죠. 대괄호인데 얘는 소괄호를 이해합니다. 원소 하나 있을 때 반드시 컴마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잘 잊어먹거든요. 잘 잊어먹는데 만약 그냥 컴마 하나를 빼버리면 이게 리스트가 아니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라 에러가 나는데 나중에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렇게 골치 아파질 수가 있거든요. 잘 이해해 놓으시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튜플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개별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요 부분을 잘 실제로 튜플을 만들었을 때 안에 개별 값하고 또는 리스트나 튜플이나 리스트처럼 별도의 여러 공간을 차지하는 요소 값을 가질 때는 메모리 내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실제로 이 4라고 하는 영역 안에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데 얘는 새로운 튜플이 만들어져 가지고 튜플과 리스트가 만들어져 다른 공간에 있고 여기 이 의미는 실제로는 그걸 가리킨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대상이 리스트이면 간접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하지만 튜플이면 간접적으로도 변경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튜플에 대한 거였고 딕셔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전이죠. 사전인데 이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 있는 딕셔너리는 키하고 값이라고 하는 쌍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거기에 추가 삭제를
리스트처럼 추가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그 추가 삭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 인덱싱 하는 게 하는데, 리스트나 튜플하고는 다르게 인덱스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키를 이용해서 이제 값을 얻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딕셔너리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함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떨 때 쓰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름 생일처럼 그 특정한 인덱스에 의미가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성적 처리 같은 거 할 때 성적 처리, 여러분 뭐 홍길동에 대한 성적이 수학이다, 뭐 국어다, 영어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리스트나 튜플을 사용하는 경우면 뭐 리스트는 값을 변하고 튜플은 값을 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0, 1, 2로 하고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순서를. 그럼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헷갈려요. 헷갈린 0이 수학이다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불편하잖아요. 막 그날 당장 하루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해놓고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조금 이게 0번이 수학이었는지 국어였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골치 아파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0이나 1이나 2라고 하는 순차적인 인덱싱 대신에 암묵적인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학, 국어, 영어라고 하는 키를 사용해서 인덱싱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제 딕셔너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거, 요즘 뭐 빅데이터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들은 이 딕셔너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뭐 그렇게 인덱스 011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해 놓지는 않잖아요. 속성값들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20점, 뭐 30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엑셀 파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중괄호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컬리 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고 키하고 밸류 쌍으로 이렇게 컴마는 이제 똑같죠. 리스트나 튜플처럼 컴마를 해서 요소 값들은 구분을 하는데 요소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키하고 밸류 쌍으로 하고 사이에 콜론을 씁니다.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네임과 폰과 버스라고 하는 키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값은 페이, 이름이 페이인가 보죠. 네. 전화번호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생일인가 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괄호 사용하고 여기 앞에 키다. 그러니까 키고 콜론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값인 거죠. 이건 리스트로 표현하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리스트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그냥 값만 되는 거죠. 1, 있고 1118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때 이건 암묵적으로 0번, 1번, 2번 이렇게 쓰잖아요. 대신에 얘는 요걸 이용한다. 요걸 0 대신에 폰으로 1 버스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들 때 이렇게 콜론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시업을 한다, 해시 값으로 변경하는, 아무튼 뭐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문법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키 값으로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뮤터블, 변경 불가능해야 된다, 값이 딱 고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은 아무거나 가능하죠. 모든 오브젝트가 다 가능한데 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시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값이 변경 불가능한 걸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도 되고 이렇게 문자도 되죠. 딱딱 이제 정해진 것으로만 나중에 보면 이제 요 튜플은 되고 리스트는 키를 사용할 수 없는데 뭐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약간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딕셔너리에다가 그
키하고 밸류 쌍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뭐 삭제하는지라고 하는 건데,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키, 그다음 값을 사용했고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이렇게 하거든요. 책이 순서가 좀 그렇긴 한데 인덱싱을 설명 안 해놓고 바로 하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A라고 딕셔너리라고 봅시다. 그러면 1하고 A, 2하고 B, 3하고 C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값을 얻을 때는 이렇게 인덱싱 대신에 키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하나씩 설명할게. 이때 1은 인덱싱이 아니에요. 순서로 보면 여기 0이어야 되잖아. 이건 요걸 가리키는 거,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해보면 왜냐면 거꾸로 해봅시다. 거꾸로 딕셔너리는 숫자가 아니에요. A를 이제 키값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거 접근할 때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럼 1을 값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키를 인덱스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추가하려고 할 때 여기 안에다가 새로운 키 값을 하나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됐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그 형식도 다양하게 이렇게 키를 1, 2로 했다가 문자를 해도 상관없고 값도 뭐 숫자에다가 뭐 이렇게 리스트를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데이터 타입은 섞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지우는 것도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서 대를 써가지고 했었잖아요. A하고 이게 인덱스 데이션 키 사용하게 되면 1번 키 값을 가진 여기 사라지죠. 삭제하는 그런 겁니다.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 여기 나왔네. 설명. 키를 사용하고 밸류 얻는 방법은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 제가 설명하는데 설명드리죠. 하나는 이제 동일한 키를 써서는 안 된다. 동일한 키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키가 일이 똑같잖아요. 이러면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에러를 발생시키진 않거든요. 딕셔너리가. 대신 가장 뒤에 집어넣은 애를 걔만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키에다가 A도 들고 그 다음에 1에다가 또 B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앞에 있는 놈을 무시해버리고 뒤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동일한 키일 경우 제일 마지막에 있는 키에 할당된 값으로 키와 밸류 쌍만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키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랬는데 리스트 같은 것은 언해시업을 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이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게 고정되어야 된다. 고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자면 물론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죠. 변경 당연히 A라고 하는 키값을 리스트를 넣어볼까요?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A가 이제 1로부터 리스트로 바뀌었잖아요. 뭐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을 뭐 새로 키하고 밸류쌍을 추가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일한 키 값을 사용하는 경우 하게 되면 지금 마지막에 넣은 얘만 저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딕을 만들 때 딕션을 만들 때 이렇게 리스트를 키 값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unhashable 타입이라고 하는 게 리스트는 unhashable 하다 변경 가능하다 값이 이런 경우는 안 되고 대신 그러면 튜플은 어떨까요? 튜플은 여러분 상상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 아까 틀렸네. 이걸 안 했죠. 이걸 동영상 좀 만들어놨네.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죠. 튜플이. 튜플은 키로 가능하다. 지금 딕셔너리는 안 된다. 튜플은 가능. 왜냐면 얘는 히시업을 하거든요.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 없잖아요.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기타 이제 몇 가지 딕셔너리와 관련된 함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딕셔너리에 있는 함수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dir을 하게 되고 객체를 해주면 거기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쭉 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딕셔너리, 클리어, 카피, 뭐 프롬, 겟, 아이템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몇 가지 잘 사용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걸 귀찮으니까 쓰기 카피를 해놓고 A는 딕셔너리잖아요. 첫 번째 이제 키만 따로 얻어내는 함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키스라고 하는 거죠. 키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여기는 키값만 이렇게 얻어내죠. name과 폰과 벌스만. 이 데이터 타입이 딕트키스라고 하는데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이게 별도의 별도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타입하고 a.kiss 이렇게 하면 딕트키스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예전에 이제 2점대 버전에서는 이걸 리스트로 리턴을 했거든요. 키를 사용하게 되면 이 키를 얻어가지고 키만 출연해서 이 키스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이 리스트 타입이었는데 리스트는 무겁거든요. 무겁다는 말은 달라붙어 있는 함수들이 많아.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리스트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좀 가벼운 딕트키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 차이를 좀 보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dir하고 리스트인 경우는 이렇게 뭐 함수 좀 많은 것 같죠. 이렇게 추가되는 함수도 많아서 이런 다 메모리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요 aKiss라고 하는 딕트키스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있는 함수는 상당히 적죠. 리스트보다 리스트는 훨씬 많잖아요.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보면 매직 펑션 빼고 밑에 실제로 디스조인트라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뭐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제 좀 가볍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별도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의미는 뭐 이렇게 일종의 데이터 타입이다. 좀 가벼운 데이터 타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포문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포문에서 쓸 수 있어요. 딕트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이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 형태로 변경해서 한번 써보겠다. 리스트인 1님 이렇게 소트
키를 한번 소트해서 봐보겠다. 요즘 딕트키스에는 소트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 변경하려면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리스트로 해가지고 a.kiss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 딕트키스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로 변경시키는 리스트 데이터 타입 리스트죠. tmp 보면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a.kiss는 데이터 타입이 딕트키스잖아요. 얘는 앞에 안 붙어 있잖아. 아무것도. 리스트는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별도로 앞에 이름이 안 써져 있고 그냥 이렇게 되면 리스트인 거예요. 리스트.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tmp.so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tmp 해보면 정렬이 됐잖아요. bnp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제 요 딕트키스에는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로 데이터 타입을 변경시키면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키값을 소팅해서 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키만 볼 수 있냐 그렇지 않고 밸류도 볼 수 있겠죠. 밸류. value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values. 그래서 values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value만 즉 여기 있는 값들만 얻어낼 수 있죠. 값들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return 타입은 dict values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 타입 캐스팅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리스트로 변경 가능하죠. 이제 동시에 또 이제 키하고 밸류의 쌍을 이 딕셔너리가 아니라 투플 형태로 얻을 수도 있는데 아이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템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dict items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요소 값들이 보면 이렇게 키와 밸류의 쌍을 리스트로 이제 튜플로 만들어 놓은 거죠. 튜플로. 사실 이제 이 아이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포문에서 키와 밸류를 따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제 사용할 때 주로 이제 아이템스라고 하는 함수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포문이나 이렇게 반복문, 조건문 하게 될 때 이런 것도 사용하는 방법을 딕셔너리에 특히 아이템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딕셔너리에 있는 키와 밸류의 쌍을 이런 튜플로 변경한 딕트 아이템스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튜플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et과 in 두 가지를 한번 해보죠. 이제 아까 우리가 배열에서 특정 값을 얻으려고 하면은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인덱싱을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g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동일하죠. 동일한데 엄밀히 말하면 동일한 건 아니에요. 결과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사용하는 함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get item이에요. get item. 즉 이건 이렇게 우리가 인덱싱한 것처럼 쓰지만 이 의미는 실제로는 여기 있는 get item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쓴 거예요. 이 함수를. 즉 A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걸 호출한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마지막에 썼던 이 get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get 아이템이라고 하는 매직 펑션이 아니고 여기 있죠, 여기요, 요놈. 요놈을 쓰는 결과는 의미는 그 키값을 이용해서 값을 얻어내는 것이긴 한데 요놈은 get 아이템이라고 하는 언더바 두 개 앞뒤로 있는 그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 이 get은 여기 별도로 만들어진 이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 딕셔너리에 없는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A에 어드레스라고 하는 키는 없잖아요. 현재 여기 네임과 폰과 벌스만 있지. 이런 경우 이제 당연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러가 나죠. 키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a.get하고 다른지 get이라고 하는 함수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아무것도 결과 안 나오죠. 이건 이제 리턴이 있긴 한데 none을 리턴하게 돼요. none. 그러면 우리 한번 a.get하고 보면 여기 디폴트 해가지고 키, 그다음에 컴마, 디폴트 none 있죠. 이 none 값이 리턴되는 거예요. 만약에 키가 없으면. 만약에 그 키가 있으면 그 키 값을 리턴해 주는데 없으면 none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변경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드레스 해놓고 출력할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어드레스라고 하는 키가 없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없기 때문에 그때 리턴해주는 값이 9인 거예요. 9. 임의로 자기가 이제 그 디폴트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거죠.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건 이제 어디에다 쓰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합시다. 데이터베이스가 DB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 나주시에 DB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주소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저장해 놨는데 서울시에는 어드레스가 없는 거예요. 키가. 네임, 폰, 벌스만 있고 어드레스가 없어. 근데 나주시에는 어드레스까지 이렇게 놓은 거예요. 레코드가 다르겠잖아요. 근데 이놈을 이제 합치고 싶은 거야. 하나의 DB로.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각 이제 개인별 이런 데이터로부터 쭉 읽어드리고, 나주시에서도 이제 쭉 읽어드릴 거 아니에요? 데이터들을. 근데 이놈을 이제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만들 때는 당연히 어떻게 써요? 네임, 폰, 버스에다가 어드레스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다 쓰려고 그러니까. 네임이나 폰, 뭐 벌스, 어드레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죠. 나주시는 이게 다 채워줄 수 있으니까 있는 대로 상관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써요? 어드레스가 없잖아. 어드레스가 없어. 그런 게 어떻게 에러가 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근데 get을 이용하게 되면 어드레스 없는 경우에 거기에다가 뭐 없는 경우에 뭐 not a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not available 주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으로 쭉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서울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들의 어드레스 이 부분에는 not a 이런 식으로 쓰고 나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 주소를 쓰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게 되버리면 에러가 나면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드레스가 없는 경우 레코드에서는 이 값을 리턴해 주니까 이 값을 그 어드레스 애트리뷰트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이 값으로 대체해 가지고 저장해 놓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나중에 뭐 if문 해가지고 그 어드레스가 있냐 없냐 따져서 거기에다가 없는 경우 막 이렇게 넣어주면 복잡하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그냥 없으면 이 값을 리턴해 줘 버리니까 이 값을 그냥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를 그냥 쓰면 되고 이 값을 없으면 이 값을 대체해주면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in 있죠. in. 키가 그 딕셔너리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게 in이라고 하는 겁니다. in을 볼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a가 이거였는데 name을 보자. name이라고 하는 키가 a에 있냐 이렇게 true죠. 있으니까 이제 어드레스처럼 a 없으면 false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함수에 달았을까요? 함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보면 약간 실질적으로는 이 contains 이 함수가 호출된 거예요. 이 함수가 in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이 contain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뭐 똑같죠. true가 되죠. false가 된다. 이 결국은 사용은 name in a 이렇게 하지만 이것과 이건 같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하지만 이렇게 쓰지 말아라. 이렇게 쓰라라고 이렇게 언더바를 해놓고 해놓는 매직 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제 경우 아니면 대체물이 이걸 써라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설명들이 지금 책이 없지만 설명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볼 때 이렇게 in이랄지 이런 것들이 뭐 플러스 기호랄지 뭐 in이랄지 뭐였죠? 방금 했던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다 사실 함수다. 내부적으로는 함수를 이용한다. 이런 별도의 것들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아까 언더바하고 add였잖아요. add. 얘는 contains. 이게 있죠. 이거. 이것은 get 아이템이다. 다 이런 함수를 이런 것들이 이건 우리가 이제 사용상 편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내가 마지막이죠. 딕셔너리를 이렇게 되어 있다.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러면 튜플은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다만 소괄호를 이용하고 특히 요소가 하나일 때는 컴마를 많이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큰 차이점은 값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였고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쌍으로 만들고 키하고 밸류쌍으로 콜론을 이용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리고 인덱싱은 리스트나 튜플하고는 달리 키를 이용해서 값을 접근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 삽입하거나 할 때 다 이 키와 밸류로 인덱싱 형태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였죠.
딕셔너리에 있는 몇 가지 함수를 살펴봤어요. 키를 넣는 키스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에 values라고 하는 함수, 두 개를 동시에 얻는 items라고 하는, 이게 클리어를 빠뜨렸네. 클리어는 이제 그 딕셔너리를 제거하는 거죠. empty 딕셔너리를 만드는 게 이제 클리어입니다. 뭐 리스트에도 있죠. 투플에는 없지만. 그다음에 이 get로 이용하는 경우가 키를 인덱스로 사용해서 하는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었다. 호출되는 함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in 사용했을 때 키가 있냐 없냐, true, false를 얻어지는 이것도 사실은 contains라고 하는 함수를 내부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